이번에는 라이노 플러그인 중에 하나인 UNA 툴박스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UNA가 뭐의 약자면은 Urban Network Analysis의 약자로서 도시 환경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플러그인인데요. 지금 저희가 오늘 할 테스트는 UNA 개발한 측에서 배포한 테스트 파일로 먼저 실행을 해보고요. 다음에는 GIS에서 직접 데이터를 인풋 시켜가지고 약간 응용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파일을 보면 이렇게 네트워크 커브들이 있는데요. 이 커브들은 지금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이런 교차되는 점들이 다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점을 끊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라인이 좀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데가 이렇게 조인이 되지 않았다면 이거 뭘 의미하냐면 이게 아마 고가거나 아니면 지하 통로로 해서 이 두 개가 실세계에서 교차되지 않는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기 전에 혹시 자기의 사이트에 이런 데가 있으면 포인트를 이렇게 교차되지만 이렇게 스플릿 되지 않는 그런 선으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스플릿을 시켜줘서 교차로인 거를 의미하게 해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여기 메뉴를 잠깐 훑어보면은 텍스트 애트리뷰트는 예를 들어서 이런 GIS에서 불러온 빌딩 값에는 모든 그런 특성 값들이 다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특성 값들이 있냐면 이 개체의 특성 값을 확인하는 메뉴는 Show Attribute Tre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면 창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이게 로드 셀렉티드로 이 선을 불러오면은 이 포인트에 대한 그런 특성 값들이 다 나옵니다. GUID는 이거는 라이노 고유의 그 아이디고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여기서는 사용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라이노에서 개체 값을 인식하기 위한 그 고유 번호입니다. 그리고 빌딩 아이디는 2352번인데 아마 이거는 빌딩의 테이블에 있었던 번호를 의미하고 레지던트는 지금 여기는 0으로 되고 인플로이드 0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스퀘어 피트고 이건 스퀘어 미터 그 건물의 풋프린트 면적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다른 점들을 한번 볼게요. 레지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50명이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거는 가정집이니까 고용원 수는 없고 아마 다른 거를 찾아보면은 고용인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특성 값에 내가 만약에 텍스트 특성 값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고 이름을 적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 마이크
그리고 텍스트는 라고 했을 때 선택한 포인트를 찾아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면 마이크라는 항목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우스라는 항목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특성값은 지워줄 수 있는데요. 이걸 선택을 하고 아까 선택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마이크를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엔터를 하면은 지워지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아까 만들었던 특성값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거는 숫자를 의미하는 특성치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딸랑 하나 있는 건물의 특성을 보면 레지던스는 0이고 인플로이는 1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임의적으로 제가 한번 people weight는 100 이라고 한다면 다시 이 점을 선택하고 불러온 다음에 people 항목에 보면 100이라는 게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시 지워줄게요. people이 그래서 지운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보면 people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건 텍스트 특성을 부여를 하는 거고 이거는 숫자 특성을 부여를 하는 거고 이 숫자 같은 경우는 가중치 나중에 추후 분석을 할 때 어떤 이 숫자에 의해서 분석값이 달라지는 그런 특정한 가중치를 주어지는 역할을 하고요. 얘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name house가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 다시 이 특성값을 보면 house라는 그 가중치가 들어간 것, 특성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기가 지우고 싶은 특성값이 있으면 이걸 선택을 해주고 제가 지금 잘못 지운 것 같은데요. employee가 residence 죄송합니다. 지워주고 싶은 특성값을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한 후 지워주고 싶은 특성값을 house 하면은 특성값이 지워지게 됩니다. 이거는 GIS에서 만든 그 데이터로 이루어진 포인트들을 라이너로 불러들이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 데이터 임포트, 익스포트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GIS의 그 테이블 시트를 불러오는 그런 임포트고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그 분석 결과를 익스포트하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실질적으로 분석을 진행할 때는 이쪽에 있는 아이콘들을 마찬가지로 사용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 거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UNA에다가 인식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클릭 후 선택을 하면 커브들만 선택이 되면서 네트워크를 인식을 시켜줍니다. 이 커브는 지금 예제 파일은 2D 평면상에 있는 그런 건데요. 3D 입체도
네트워크로 인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지우려면 그 아이콘의 오른쪽 클릭을 한 후 지우고 싶은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주면 인식되던 네트워크를 지우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거는 파란색 점은 출발지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빨간색 점은 목적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observer 포인트, 이 하얀색 포인트는 그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어떤 하나의 그 추가된 경로를 만들고 싶을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Remove Curve from Network 오른쪽 클릭하면 나오는 이거는 만들어진 네트워크에서 일부분만 제거할 때 쓰이는 거고요. 얘는 만들어진 네트워크 전체를 지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준비가 되면 이 기본 준비가 된 걸 바탕으로 분석이 들어가게 되는데 크게 Centrality Indexes라 하고 서비스 에리어, 그 다음에 Redundancy Index, Redundant Path, 그 다음에 Betweenness, 그리고 Closest Speciality 이런 분석을 UNA에서 할 수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는 만들어졌으니 이제 출발점을 선정을 할 건데요.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그러면 Add Point as Origin이라고 나오는데 포인트를 선택을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지금 빨간색 포인트인 빌딩을 포인트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에서 오른쪽을 클릭하게 되면 Select Object가 있는데요. 이걸 선택하게 되면 레이어에 있는 전체 그 점들이 선택이 되고 선택한 후에 엔터를 실행 누르고 다음에는 나온 옵션이 Search 2D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예제 파일은 평면이니까 2D도 상관없지만 이게 만약에 입체였을 경우는 3D로 바꿔준 후에 실행을 하면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각 점들에서 출발해서 주변의 네트워크까지 되는 최단 거리의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전에 그 닷 커넥션 어플을 실행을 해놔서 보통 처음에 실행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최단 거리의 네트워크까지 이렇게 경로가 표시가 되고요. 이거는 이 그래픽 옵션 창에서 켜주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까 네트워크를 처음 생성했을 때 나온 거는 이런 X표들이 나오는데요. 이 X표들은 네트워크 끝점, 네트워크가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끝점들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그래픽 옵션 창에서 켜주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지가 만들어졌으니 도착지도 봐야 되는데요. 도착지는 지도상에 있는 각 지하철을 바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발점 선택한 것과 같이 이 빨간색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도착지로 설정될 지하철역의 포인트들을 다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른 후 옵션은 그대로 놔두고 엔터를 하게 되면 커넥션 ON을 해주게 되면 이제 도착지는 빨간색으로 마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Centrality Indexes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미리 먼저 이렇게 설정된 그 출발점들이 라이노 화면상에 표시가 되고요. 이거를 받아들일 거면 다시 엔터를 누르고, 그 다음에는 데스티네이션 포인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우리가 미리 목적지를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값입니다. 그리고 반경이 나오는데요. 얼마만큼의 반경을 가지고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고, 여기는 미터 단위가 1200m 반경으로 분석을 하겠다 라는 의미고요. 먼저 처음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다 ON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는 먼저 그래비티를 켜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베타 값은 사람이 걷는 거에 대한 민감도를 의미를 하는 건데, 그 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0.002 정도가 그 보통 수준의 그 걷는 민감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숫자가 높아지면은 걷는데 약간 이제 장애물이 많거나 경사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0.002로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근데 베타 값은 Gravity Centrality Index에만 적용되는 거라 그래비티 분석에서만 사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 이 전체를 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레디우스를 한 4500 정도 되게 크게 한번 잡아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보시면은 이것도 디폴트는 여기 닷 라벨이 ON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건데요. 이렇게 보긴 그리고 컬러도 디폴트에서는 화이트 투 레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픽 옵션 창에서 라벨을 오프를 시켜주고 레인보우로 하는 게 보기가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출발지를 중심으로 접근이 용이한 것부터 힘든 것까지 이렇게, 그래비티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중력인데요. 중력보다는 어떤 그 끌림도 정도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먼 곳에 있는 집들은 파란색으로, 이쪽에서는 지하철까지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다, 아니면은 지하철로부터 이쪽까지 가는데 힘이 많이 든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가까우면은 이쪽 가기 편하다, 접근성이 좋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라벨을 ON을 시켜주면
이 G 값이 빨간색은 0.891 정도로 나오고요. 다시 오프를 하고 파란색 쪽으로 가서 오늘 해보면 G는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죠. 0.002 정도로 해서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접근성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벨 오프를 다시 해주고 이번에는 리치 인덱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출발점은 지도 위에 표시된 우리가 선정한 집들이 되고 도착지는 역으로 맞춘 다음에 리치를 ON을 시키고 그래비티를 어프를 시키면 범위를 다시 아까 4,500으로 잡았는데 반경을 600m로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착지 중심으로부터 좀 더 보기 편하게 600보다는 큰 1000 정도로 1000m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빨간색 점하고 파란색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빨간색 점은 인덱스까지 같이 켜서 보면은 라벨을 ON 시켜서 보면은 R 값이 2가 되고 파란색은 R 값이 2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곳에 있는 집은 반경 1km 이내에 지하철역이 한 개가 존재하고 이 빨간색 점의 집들은 이 점을 중심으로 1km 반경 안에 지하철역이 2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주변에 공원 집이 있는데 그 공원과 공원 사이에 뭐 공원이 몇 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원이 아니라 뭐 식당이나 기타 각종 공공 편의시설들 뭐 이런 걸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발지하고 목적지를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지를 각 지하철 정거장으로 선택을 하고 목적지는 집 건물들을 목적지로 선택을 해서 아까는 반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 리치 인덱스랑 그래비티 인덱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를 꺼서 화면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 출발점은 각 지하철역이 되고요. 목적지는 집들이 됩니다. 그리고 리치 인덱스를 하고 리치와 그래비티를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값은 지금 이렇게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반대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그래픽적인 화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라벨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라벨이 좀 보기가 크기가 작으니까 라벨 크기도 32 정도로 해주고요.
도트 사이즈도 5에서 15 정도로 해서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R 2743 그리고 3212 그리고 1333, 3262, 441이 의미하는 거는 이 지하철 데이비스 지하철역 주변에 반경 아까 1000m로 설정을 했는데 1000m 주변에 집들이 2743개가 있다. 반경 1000m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거리 1000m로 그러니까 똑같이 이걸 중심으로 정원에서 집들이 선택된 게 아니라 이 루트가 1000m 이내인 집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비티 인덱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제일 높은 게 포터하고 센트럴 쪽에 그래비티가 높은데요. 이거는 근처에 집이 많아서 이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캔달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집 개수도 441개고 그래비티 인덱스도 108.741로 다른 지하철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라벨이 너무 커서 24포인트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덧 사이즈도 다시 5로 바꾸고 클로즈 패실리티는 이렇게 우리가 리치 인덱스에서 본 것처럼 이 지하철역 주변에 2743개의 집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 출발지가 나오고 목적지가 나오고 목적지를 선택을 하면 지금 아까 반경 1000m로 했기 때문에 1000m로 보고 죄송합니다. 이게 폰트 사이즈를 12로 다시 바꾸고요. 라벨을 오프로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클로즈 패실리티가 아니라 저는 서비스 에리어를 실행한다면서 서비스 에리어는 실행을 하게 되면 셀렉트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지하철 반경 1000m 이내에 그런 점들을 선택을 해주고요. 인덱스 라벨을 ON을 시켜주면은 지금 클로즈 패실리티랑 같이 지금 돼서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지워주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다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출발지로 지하철역을 선택을 해주고 오브젝트
도착지로 각 집들을 다시 한번 선택해주고 서비스 에리어를 실행을 하면은 출발지 그리고 도착지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션들이 셀렉트 포인트가 있고 셀렉트 커브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트가 있는데 타이트는 우리가 설정한 1000m 반경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선들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타이트 어플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설정한 반경 내에 선들이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 선택이 안 되는 딱 모든 커프가 원 안에 반경 1000m 안에 들어가 있어야 선택이 되는 건데 이번에는 커브는 선택을 안 하고 포인트들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선택된 포인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반경을 600m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아까보다 작은 그런 원들이 선택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정원 반경 600m 정원 안에 모든 집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거리로 이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각 목적지까지 600m 이내인 점들만 선택이 됩니다. 다시 옵션을 보면은 이 점들을 카피를 할 수도 있고요. 카피를 해서 다른 레이어에 집어 넣을 수도 있고요.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로지스트 팩실리티를 보겠는데요. 이거는 목적지에서 주어진 반경 내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건데요. 일단 출발지는 각 집들이 되고요. 목적지는 각 역들이 됩니다. 역들이 되고 여기 라인이 있는데 라인을 ON을 시켜주면 결과값에 라인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라인들은 그래프가 아니라 라이노에서의 실질 라인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라인이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라인에 그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 표시를 이 라인 레이어에 해주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점들로부터 일직선 거리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인덱스를 라벨을 열게 되면은 이 지하철 데이비스역에서부터 1000m 이내에 있는 집 개수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라인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 다음에 지워주고요. 다시 한번 클로지스트 팩실리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경을 600m로 주어지면 600m 반경 600m 거리 내에 있는 지하철역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